안녕하십니까. 고대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좀 힘이 듭니다. 약간 조정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뵙기고요. 강남구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종주입니다. 일단 뭐 조정 들어갔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단기 들어갔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또 터닝 할지 가봐야 될 것 같고 이따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희망을 잃을 건 아니니까요. 잘 기회를 제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조정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있기 때문에 역시 만기 전후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조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5일선이 붕괴되죠. 본래 고래기법에서는 선행성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이 붕괴되면 항상 경계한다. 5대5. 내일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 고점이 형성된다. 그리고 3일째 다시 가냐 못 가냐 3박자를 잘 따져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비중이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 부분은 5일선이 깨졌죠. 네, 현재 밑에 보면 방향도 밑으로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 감소, 다시 5일선이 붕괴. 그런데 추세, 팔아볼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뻘떡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 예측이고 기대 심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조정에 대비하자 또는 순환매에 대비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코스닥 좀 볼까요? 현재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단기적 관점에서 5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붕괴되면 일단 경계 5대5.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간다 못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팔아보려기 위해서 하나 오히려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방향은 밑으로 잡혀 있지만 현재는 아직 5선이 붕괴되지 않고 못 간다. 이게 단정 짓는 것이 가능성, 조정 가능성, 순환매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또 내일 만약 급등세가 또 나타난다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하나, 둘, 셋, 4주째죠. 그래서 현재 시가에 반락할 적에 이번 주에 저가 매수기를 잡는 것이다. 항상 주식은 조정받을 때, 아름다운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일단 뭐 조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이 이제 단기 조정에 시연을 함에 따라서 조정에 일단 대비하는 전략으로 일단 가시 될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의 2차 부양정책은 어차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단기 조정을 좀 피한다면 또 한 번의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코스닥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찬가지로서 외바닥이에요. 그래서 외바닥 형태 속에서 제가 잠시 후에 이 코스닥에 대한 차트를 설명드리고 나서 코스피를 설명드리겠지만 코스닥에서 외바닥 형태를 띠고 있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의 어떤 반락은 나올 것이다. 근데 오늘 신고가 속에서 첫 번째 대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월봉의 외바닥에서 나온 만큼 단기적 조정에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월봉에 대한 외바닥 속에서 V자 상승에 따른 대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좀 2,600이든 2,650이든 2,500이든 아무튼 조정의 폭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2월 말로 갈수록 일단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신용 물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신용을 더 이상 주지 않는 형태가 지금 정부에서는 신용을 많이 규제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신고가 대응을 일단 경계하시고 또한 월봉의 투자 심리가 현재 코스피 쪽에서 과열이에요, 과열. 그러면 과열권에서는 당연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달에 월봉이 외바닥에 대양봉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대양봉이면 보통 신고가 속의 대양봉이면 단기 매도권에 접근하는 건데 이번 달 심리가 과열이에요. 그럼 오늘 이번 달이 12월 자체가 매도달입니다, 매도달. 그래서 만기 포지션이 하락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최소한 하락세가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부터 현금을 좀 늘리고 그 목요일까지는 최소한 조정에 대비한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
나래님. 예. 일단 제가 좀 지수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조정의 좀 원인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아직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또 이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또 이제 예정돼 있다 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좀 변동성이 크죠. 물량 부담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가파른 원화 강세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환율 동향도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과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게 얼마만큼 둔화되느냐,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추가 부양 정책이 얼마만큼 역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 좀 조정에 대비하면서 역시 옵션 만기 이후 역시 반등을 기대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목요일 날에는 22쪽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역시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역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FOMC도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화요일 글로벌 증시 어느 정도 변곡점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자, 지수 조정 대비 지금은 항상 조정에 대비한다, 순환매에 대비한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일신바이오를 좀 볼까요? 오늘 상한가를 멋지게 시연을 했습니다. 추세도 전환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거래량도 늘고 있고 투자 심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방향도 잘 잡혔고요. 이 단기 지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단기 지표도 현재 매수신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쪽에 추세가 전환이 되면 이걸 골든이라고 그러죠. 8월 골든. 방향이 우상향 골든. 그 다음날 골든 발락은 하락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강하면은 약간 플러스로 나왔다가 보합까지 내려올 것이고 약할 적에는 마이너스 나왔다 내려왔다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시가야 매수권이다 이렇게 불러주고요. 주봉 상태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행보등락 보이고 다지면서 역시 오늘 이번 주 시온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가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고래기법 파동에 보면은 13579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원 기준 11,000원이 단기 매도권 저항대고요. 본래 상투권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 못 간다 하는 것이라 강하게 올라갈 적에 연속적으로 올라갈 적에 또 이번 주가 좀 며칠 남았죠. 그래서 현재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격률로 볼 적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격이라고 하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야. 이 짧을 적에는 벌어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2개월째 연속 상승, 본래 3개월째 다음 달 1월 달이 되겠죠. 이번 달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역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HMM을 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단기적 관점에서 일봉 상태가 거래가 전 대비 좀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우성향 전환이 되어 있죠. 5선 회복 추세가 전환되어 있다. 이럴 적에 우리가 간다 못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매수권, 선매수. 내일 5선 회복 지지를 받으면 그다음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이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 주봉은 중기로 보는 것인데 이번 주 다시 5주선을 회복할 것이냐. 가능성이 좀 높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 또 회복해갖고 다시 또 신고가로 갈 것이냐. 항상 일봉에서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5일선 매매가 유의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느냐. 거기다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자, 저는 일단 동아 소시홀딩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에도 제가 지난 12월 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라갔죠. 지금 이번에 콜드체인 관련해서 그 백신을 이제 생산하고 운반하는데 운송업체로서는 최대 업체가 동아 소시홀딩스에 대한 자회사 용마로리스거든요. 그래서 이 용마로리스에 대한
향후 기대감, 실질적으로 과연 누가 모더나, 화이자 그 백신을 누가 운송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국내 최대 운송업체니까 아무래도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동아 소셜링스에 대한 상승 모멘텀 말씀을 드렸고, 국내 제약사 10대 계약사, 외국계 제약사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야, 이런 기업이 그래도 운송하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한 10몇 프로까지 올라갔죠. 한 15%인가요?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단기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제넥시라든가 코로나 관련 백신주,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 다 대응봉 맞았어요. 셀트런스케어 이따 설명드렸지만 다 대응봉. 그래서 그동안에 일단 근데 매도 단기적 조정에 대비를 하는 거 맞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그 백신 운송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다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이제 너무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가능성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 이제 다 조정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일단 경계 후에 다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월봉 차트가 심리가 과열권에 들어간 종목이니까요. 경계를 일단 하면서 확인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시고 소프트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 날 빅데이터 원격 진료 관련주라 말씀드렸죠. 지금 코로나주가 계속적으로 출하남에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죠. 지금 이제 원격 진료 쪽에 빅데이터, 이거는 어차피 디지털 누지 정책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말씀드렸고, 결국 오늘 증시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종목 같은 경우 바로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7% 이상 상승세를 보였어요. 월봉 차트가 제가 저번 그 12월 1일 날 말씀드렸지만 화살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꿈의 차트에서 상승 하락이 반복됐는데 4개가 반복돼서 5번째가 이번 달이에요. 5번째 월봉 원래 왔다 갔다 안 하는데 5번째에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은 상승 달이다. 그래서 소프트센 5위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서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 바라보면서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매매 이어가시면은 좀 더 수익률은 극대화되지 않을까. 지금이 주봉의 밴드 첫 돌파란 것을 좀 감안하시면서 추가 상승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제가 두 종목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가상화폐 테마주들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좀 이제 랠리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 SBI 인베스트먼트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 최근 들어 대장주 관점에서 또 움직였죠. 그래서 미국 이제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역시 이제 암호화폐 좀 우호적인 인사들을 바이든 후보가 대거 지금 기용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바이든 또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체 CIS라든지 A-프로 같은 기업들의 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역시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가상화폐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은요. 우리기술 투자는 자사주 처분을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에이트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신용 물량이 많아요. 하지만 이 SBI 인베스트먼트는 가격도 좀 싸고요. 아직 그렇게까지 크게 이격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벤처캐피탈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역시 SBI 인베스트먼트를 좀 더 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 앞으로 21선 부근이 또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 중에 하나죠. 일단 이제 블록체인 이제 플랫폼 블루브릭을 이제 작년도에 출시를 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이제 물류 사업도 확대를 하면서 최근 들어 이제 로컬 5G 사업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역시 지금 주파수를 정부에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 최대 주주가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량 매집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일단 오늘 지난주죠. 17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요. 또 최대 주주가 450만 주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기타 법인 쪽에서 60만 주 정도 매수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텔레콤도 앞으로 뭐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쪽 이런 재료와 함께 특히나 로컬 5G 또 관련 모멘텀으로 재택근무 수혜주까지도 엮여 있죠.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지난주 한번 또
움직임이 양호했던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세종텔레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바우처, 비대면, 재택근무 쪽을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월 초반에 한번 설명드리고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역시 세종텔레콤은 최대 주주 수급이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세종텔레콤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수가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간 둥글게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단기 일봉상 쓰리봉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 탄력 둔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ECB 통화정책회의 전까지는 그렇게 급등 장세를 기대하기보다는 단기 눈치 보기 장세, 좀 어느 정도 운이 나쁘면 옵션 만길, 기관들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 쪽으로 좀 베팅하는 모습이 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까지만 좀 더 경계를 하다가 그 이후에 좋은 매수 기회를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오늘이 최고가 시연을 하고 본격적으로 상투를 시연한 걸로 봅니다. 대응봉이 나왔어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신고가를 터뜨리다가 대응봉이 나왔어요. 끝났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회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차트상 기술적으로 시세가 끝났다. 여기서는 이제 백신도 올라가다 꺾었고 치료제도 꺾였고 이제 콜드체인 쪽에 그나마 대한각을 비롯한 동아 소셜리스트도 아직 살아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죽은 건 아닌데 그거는 이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 백신이나 치료제가 꺾이면서 콜드체인 쪽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뭐 대한과 동아 소셜리스트 22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동아 소셜도 아직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익보다 큰 거 있죠.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워낙 또 외바닥에서 월봉이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지수가 워낙 과열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꺾이면 순간적으로 하락폭이 커요. 신고가 속의 첫 번째 대응목은 반드시 팝니다. 그리고 재매수를 다시 할지언정 일단 팔고 경계를 해야지 뭐 다시 가겠지.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가겠지.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될 거니까 다시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테마라는 건 순간적으로 바람 불고 나면 지금 약간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관련주 가나요? 소독제 관련주 가나? 그 예전에 3월 달에 마스크 소독제 많이 갔었잖아요. 지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왜 진단키트는 왜 안 가나?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갔던 거 똑같이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이미 반영된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갖고 있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이미 치료제, 백신 일단 고점 찐 걸로 상투를 찐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팔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두산마켓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6일 날짜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 두산마켓의 주봉에 상승 화살표를 내가 딱 찍어드렸죠. 이 방송에서. 그리고 쫙 몇 주 동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11월 24일 날 하락 설명드리고 나서 조정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미국 경기부양정책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런 인프라 관련주, 서현탄 메탈, 수산중공업도 인프라 관련주예요. 근데 이제 정치 테마 성향으로 올라갔지만 그것도 인프라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프리엠스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그것도 인프라 바로 이제 굴삭기 관련 업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프라 쪽 관련주 뭐 정치 테마 성향을 갖고 올라갔지만 인프라 관련주 결국은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하지만 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뉴정책 뭐 과거에 4대강 사업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경기 부양을 카드로서는 일단 SOC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의 어떤 두산 바켓도 인프라 관련주로서 올라는 갔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 6개월 후, 3개월 후의 주가 예측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매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두산마켓 그 당시에 11월 24일 날 이거 기관들이 매도를 갑자기 대량 치면서 갈짤에서 못 갖고 붕괴가 됐어요. 분차트상 꺾이면서 일단 외바닥의 월봉 형태를 띈 상태에서는 일봉의 하락 신호가 딱 나면 일단 매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이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일봉이
첫 번째 꺾일 때는 일단 경계를 한다 해서 두산밖에 지금은 관망적인 자세가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자체가 고점을 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기 민감주의 종목들은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정치 테마주 일부 그런 것도 있죠. 정치 테마주 일부의 코로나 관련주 아까 소프트셀도 코로나 관련주거든요. 혹은 정책주의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의 일부 종목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좀 경계 모드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이 전문가님. 네. 자, 저는 우리 기술을 좀 볼까요? 자,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면 현재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항상 오르면 조정받는다. 또 조정받고 나면 오른다. 오를 적에 뭘 봐야 되느냐? 첫째, 거래량이죠. 거래가 늘 적에 또 단기 지표가 턴할 적에 이렇게 단기 지표가 턴할 적에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어요. 우세형 추세가 살아있고 하단 추세가 살아있고 그래서 현재 5선 회복 지지할 때 이것이 올라가려면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느는 걸 좀 잘 보시기 바라고 지금 상태에서 일봉은 단기를 보는 것이고 주봉 상태에서 보면 역시 이번 주 하나 둘 셋 3주째 변곡점. 이 3주째 변곡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갈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고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월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번 달에 음선, 양선 예박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지금은 이익경률이 짧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거 있죠. 신풍지야. 신풍지야도 지금 가고 있어요.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단지 가다가 잘 가고 있다. 근데 갑자기 또 못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적에 5선을 항상 기준을 잡아주세요. 5선이 붕괴되면 경계했다가 회복하지 못하면 조정에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대량 걸린 날 종가, 이 종가가 바로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3박자, 7박자 잘 맞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일 저녁 9시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9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내일장 대응 전략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QR코드 바로 노란톡 이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인증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구간은 이번 주 후반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노란톡 참여 방법 바로 이제 샵 0988 강남 큰소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면 22시에 MTNW에서 공개 방송을 할 거고요. 노란톡 오시면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들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누구나 샵 0988 전문가 이름만 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무료 카톡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보다는 좀 약식으로 좀 금방금방 좀 알 수가 있고요.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치는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항상 조정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하고 순환매에 대비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비중을 잘 지키면서 단기 매매를 겸하면서 중장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